네. 오늘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투표를 해주셔서 세아제강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자의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승자의 강의를 하려면 이제 세아제강을 봐야 됩니다. 세아제강은 유정령 강관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게 큰 관건입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이전까지 유정령 채굴을 엄청 많이 했죠. 리그수의 증대라고 하는데 세일 오일 추출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거듭났죠. 그런데 이제 세일 오일 추출을 하려면 유정령 강관을 땅속 깊숙이 박아야 됩니다. 수요가 대단하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과연 미국의 유정령 관관을 과거처럼 쿼터를 늘릴 수 있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아제강 홀딩스하고 인적 분할을 해서 지금 이제 분할된 이후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계속 업력이 쌓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한번 좀 봐야 돼요. 세아제강 홀딩스를 보면 좋은데 한번 세아제강 홀딩스로 보겠습니다. 세아제강 홀딩스가 지주회사예요.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나왔기 때문에 세아제강 지주로 나오네요. 지주로 보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유정령 관관이 좋았을 때 차트하고 지금하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보다 자세히 보려면은 차트를 몇 개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차트를 몇 개 올려드릴 텐데, 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한국 에너지 관광, 미국항에 수출하는 추이를 보는데, 12년부터 이렇게 송유관과 유정관을 많이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년도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 떨어지고, 이때 이제 수출 쿼터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슈퍼 232조 발동을 해서 쿼터를 반으로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뚝 떨어지고 회복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떨어지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 쿼터 적용을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출 가격을 보시면 요새 열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죠. 이 폭등하는 가격이 그대로 전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급격하게 톤당 이제 한 $1,000 넘어가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결국 수출 프림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연동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유가에 연동이 됩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전제가 있다면 미국 세일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출을 하겠지요. 유가가 안 오른다면 리그스가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가 연동되는 유정령 채굴 굴수 이걸 리그라고 하는데 북미 리그 카운트와 국제 유가 추이를 그린 그래프가 있습니다. 결국은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가격하고 아주 비례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거의 바닥을 쳤다가 올라오죠. 지금 60불대. 그런데 리그스는 한창 못 미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유정령 채굴이나 세일 오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면 어떨까요? 유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그수가 이제 살짝 늘어나는 모습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유가가 올라간다는 가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그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 강관 생산을 못해요.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아마 쿼터를 건드려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아제강한테는 굉장히 급격한 캐파이 증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 전가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나오고 이런 로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싸죠.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사이클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거와 연동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승자의 강의 이제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좀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거는 기업을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탑다운 방식으로 섹터 분석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 요거와 수급을 같이 체크를 해서 보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섹터 분석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 산업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리로는 그로세리를 11개 산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국내에서도 그쪽을 따라갈 예정인데 아직은 산업 분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산업별로 21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내가 시장의 흐름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종합주가 지수는 이런 모양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이죠. 그런데 이걸 산업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를 하는데 예전에는 자본금 대비로 분류를 했는데 요새는 그냥 시가총액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100위까지를 대형주, 시가총액 100위에서 300위까지를 중형주, 그 이하를 소형주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 한 1100개 업체가 되니까 소형주가 월등히 숫자가 많죠. 그러면 차트를 찍어보면 대형주는 거의 종합주가 지수하고 똑같은 흐름을 보여요. 그런데 중형주를 보니까 어떠세요? 금방 달라진 게 보이죠. 대형주보다 굉장히 위로 우측이 올라가 있어요. 대형주보다는 흐름이 좋구나 느껴지시죠? 소형주를 찍어보면은 명확하게 보이죠. 아니, 소형주는 더 올라갔네? 이게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3월 달부터 대형주는 계속 가라앉고 중소형주 위주로 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다 눌러보는 거예요. 음식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음식료는 지금 정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흐름이 좋다. 이게 그냥 보여집니다. 섬유유복은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지금 보복 소비를 대비해서 OEM 업체나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옆에 구성 종목을 보면은 구성 종목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섬유유복 쪽에 어떤 게 좋지 보면은 이런 게 보입니다. 뭐 FF 같은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한세실업 뭐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탄력이 좋구나. 이게 종목이 그냥 찾아져요. 자연스럽게 지금 섬유의복 파트의 시가총액 순으로 놓고 보면은 그 중에서 섬유의복을 끌고 가는 종목이 보입니다. 그럼 그게 왜 오르는지 분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종이 목재도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죠. 깔끔하게 우상향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골판지 업체의 쇼티지가 계속된다라는데 그럼 이쪽도 어떤 종목이 주도하는지를 쭉 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세아 재지나 그 다음에 신대양 재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흐름이 좋구나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학 섹터를 보니까 작년에 엄청 좋았는데 최근에 흐름이 쌍봉의 모습을 살짝 그리면서 누워 있죠.
그러니까 화학 쪽은 아마 이제 이게 2차 전지하고 순수 피오 화학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이걸 좀 구별해 봐야 됩니다. 여기 화장품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좀 구별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의약품을 보면은 완전히 죽어 있죠. 만약에 제약 바이오를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분이라면은 성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산업의 섹터는 지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쪽은 영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내가 시장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을 보니까 흐름이 좋아요. 비금속 광물은 비철금속이죠. 그러니까 철강을 제외한 금속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2차 전지 포스코케미칼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멘트가 요새 쇼티지 많죠. 이런 기업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건자재에 KCC 글라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주도하는구나.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종목 고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철강 금속이 최근에 가장 핫했죠. 지금 조정받는 중이고요. 그러면 지금 내 계좌에 철강 종목이 있는 계좌와 없는 계좌는 수익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그럼 철강을 주도했던 건 뭐 종합 철강 회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당연히 주도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연 쪽이 좋으니까 현대 BNG 스틸이나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포스코 강판 이런 게 좋았겠구나. 이런 게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탑다운 방식의 산업 분류하고 시장 분류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다 계속 볼게요. 기계업종. 굉장히 좋죠? 네, 기계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지금 작년부터 쭉 올라옵니다. 그럼 기계업종은 순수 이제 기계 쪽이 있고 공작 기계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새 중국이 굉장히 그 내부의 서부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죠. 사상 최대의 굴삭기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바켓 뭐 이런 것들이 좋았겠구나. 그냥 한눈에 다 나옵니다. 이걸 봐도. 자, 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전기전자는 흐름이 종합주가지수하고 똑같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려면 전기전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이렇게 누웠다는 건 삼성전자, 반도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누웠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하고 가장 연동되는 전기전자가 이렇구나. 의료정비는 몇 개 안 돼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 운수장비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똑같아요. 종합지수하고 똑같죠. 아주 큰 규모 중에서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우리가 시장 규모를 보려면은 시장 지도라는 걸 보면은 좋아요. 시장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시장 지도를 보면 섹터별로 이렇게 규모별로 이렇게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옆에 비중이 나와요.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총액식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려면 시가총액 큰 게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기전자의 비중이 33%입니다.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 갇힌 이유가 딱 여기에 나오죠. 전기전자가 33%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냥 갇혀 있어요.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보면 금융이 그 다음이고 금융, 화학, 서비스가 10% 비중이에요. 서비스는 대개 이제 지주회사나 그 밖에 이제 도소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군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수장비가 6%, 의약품이 6%이 정도 돼요. 최근에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군들을 보면은 비중이 종이복제 0.18, 그 다음에 뭐 건설업이 1%밖에 안 돼요. 비중이. 비철 1%. 그러니까 섬유벽 0.39.
이런 건 아무리 움직여도 지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섹터 플레이 할 때 이런 쪽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지금 전혀 무관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 지도와 같이 산업 분석을 하면은 명확하게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이제 유통업이 요새 보복 소비 때문에 좀 좋아지고 있죠. 전기가스는 유틸리티인데 안 좋아요. 여전히 가격 통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흐름 좋죠. 네, 섹터가 작은데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좋은 흐름이 있어야 되고 일부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는 다음을 대비해서 있어야 되고 이게 항상 얘기 드리는 바벨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 계좌가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이겨야 돼요. 그런 포트를 만드는 게 투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해운주를 대표하는 운수창고. 여기에는 이제 뭐 택배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배송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는 해운 회사가 요새 좋죠. 그래서 H&M이 좋은 게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의외로 통신업이 엄청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섹터를 보면은 우리가 종목을 미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섹터를 스크린을 하면. 그 다음에 금융 중에 은행 흐름 좋죠. 증권이 흐름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도 좋은 흐름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 산업, 우리나라 산업 분류한 21개 업종을 다 봤습니다. 자,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만 해도 우리는 종목 스크린이 되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예, 뷰추세의 소형주장이네요. 그 중에서 보복소비라는 어떤 섹터가 좋고 거기에 대표하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데 나는 내 포트에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이러이러한 종목을 편입해 놨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파생 상품을 통해서 시장의 위험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옵션 가격을 기본으로 한 가격이에요. 좀 어려운데 옵션의 가격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만기일 이자 이런 걸로 옵션 가격을 만드는데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옵션이라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는 걸 대비해서 옵션 가격의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조만간 리스크한 국면, 그러니까 빠질 위험, 폭락의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 해지를 주식을 빨리 못 팔으니까 파생 상품에 가서 풋옵션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지 비용이 너도 나도 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변동성 지수를 장기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위기 때마다 솟구치는 게 보이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60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6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에 오는 위기 때 보통 60이 넘습니다. 이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위기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체적으로 극복이 되죠. 그럼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돼요. 변동성 지수 하나만 놓고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50을 넘어가는 구간 들어가면 주식을 안 하던 사람도 주식시장 들어와야 돼요. 왜? 박앤세일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10년 주기니까 너무 길고 미디움하게 보통 컨트리 리스크나 뭐 핵을 쏘았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작은 파동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변동성 지수가 대개 30 수준을 오갑니다. 그러면 이 금융위기급이 아닌 위기에서 30을 가면
이때가 또 박앤세일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 먼저 뭐 30 올라가고 이러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서서히 가라앉으면 어디 장기 평균으로 어디에 안정되느냐 하면 보통 10 수준입니다. 그럼 이번에 시장의 고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번 상승 사이클의 고점이 어디냐? 변동성 지수가 10 가까이 가면 그때는 서서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시장의 고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 있지만 변동성 지수 하나로도 우리는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투자 주체별 동향을 가지고 우리는 또 시장을 볼 수가 있어요. 투자 주체별 동향은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시장을 참여자를 우리는 개인과 외국인과 어떻게 되죠? 기관 이렇게 세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그 주체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5월 달에 공매도가 생겼어요. 5월 달에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엄청 팔았죠. 자, 외국인이 뭘 팔았나 봤더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파는 게 그냥 나타납니다. 4조를 넘게 삼성전자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지수하고 다 연동이 되죠. 외국인이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대체적으로 IT를 팔았어요. IT, 자동차. 지수 올라가기 어렵겠구나. 수급이 돌아와야만 올라오겠구나. 이런 걸 하나 팁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파는 중에 외국인이 산 게 있어요. 보니까 LG화학, 텔레콤, 통신주 많이 샀어요. 하이브, 더존비전, LGU 플러스, KT. 통신 3사는 다 샀습니다. 이달 들어서. 당연히 아까 통신주가 좋은 거 봤죠? 예, 수급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시장이 어떻겠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면은 뭐 호텔신라, 삼성 엔지니어링, 요거는 이제 플랜트 관련한 기대감으로 수주가 나오죠. 소비 관련주인 신세계, 대한항공, 자동차 관련주로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정유주로 퓨어한거, S-오일,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효성 TNC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이 샀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장을 지금 산업별 섹터를 통해서 봤고 수급을 통해서 봤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인지를 봤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몇 가지 툴만 가져도 시장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투자자는 항상 이러한 그 투자 분석 툴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단순히 많이 올라서 좋아 보여서 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섹터를 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투자자는 뭘 해야 되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별로 이제 그 솔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핑을 해서 관심 종목을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한눈에 들어와요. 네. 또 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세의 흐름이. 그래서 이것만 쭉 넘겨도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늘어지다 보면 엄청 그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첨삭이 되고 이런 툴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시장 분석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기가 끝나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서열을 쭉 매기는 거예요. 매출액 증가율 순으로
순이익 증가할 순으로 단기 순이익 증가할 순으로 이렇게 솔팅을 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막 필터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분석하고 싶은 종목들이 나와요. 랭킹이. 그럼 또 이제 개별 종목 기업 분석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좀 시장이 많이 정리가 되죠. 네, 이게 시장 출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시장의 복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시장의 복리는 이 구조를 좀 이해하면은 쉬운데 투자 책에 보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1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는 조건과 1달러를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래요. 근데 100만 달러는 그대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안으로 가는 거고 한 달을 가는 거고 요 1달러를 받으면 요 1달러는 매일 100%씩 복리로 이제 누적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1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는 안과 1달러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래? 라고 묻습니다. 투자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직관적으로 느끼셨겠지만 1달러를 가져야 될 것 같죠. 1달러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100%씩 늘어나는 복리의 위력을 우리는 체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만 달러는 한 달이 지나도 100만 달러인데 1달러가 복리로 들어가면은 이게 복리의 효과인데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째까지는 52만 달러예요. 1일부터 100만 달러를 넘어가는데 30일 가면은 5억 3,6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100%를 낼 수 있는 투자자는 없죠. 두 가지가 여기에 함의가 있어요.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눈에 잘 안 띄어요. 이 성과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누적되는 복리의 힘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워런 버핏도 50년 누적 수익률이 평균 20%고요.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자산은 59세 이후에 형성된 자산이라고 하지요. 그게 복리입니다. 주식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아제강 목표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아제강 목표가는 이렇게 봐야 보겠습니다. 세아제강을 목표가를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아제강 목표가는 지금 11만 원 선에 이제 딱 그 중간선에 와 있는데 매수가는 그냥 뭐 11만 원 수준에 들어가시면 되고 조금 내려가면 탄력적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한 13만 5천 원. 오늘 리포트는 16만 원 목표가가 나와 있습니다. 손절가는 9만 9천 원 수준 잡으면 그냥 트레일링 파잉 하면서 적절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